안녕하세요. 주병률입니다. 2021년 신춘문예 당선작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조선일보로 당선된 강우건 씨의 작품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단순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마음, 강우건.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해도 그건 보이지 않는 거리의 조약돌처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작은 감기야 라고 말해도 창백한 얼굴은 일회용 마스크처럼 눈앞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어느 날 아침에 눈병이 걸렸고 볼에 홍조를 띤 사람이 되었다가 대부분의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병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걸어오는 우리처럼 살아가다가 죽고 만다. 말끔한 아침은 누군가의 소독된 병실처럼 오고 있다. 저녁 해가 기울 때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고 감자튀김을 먹는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보며 말한다. 정말 끝내주는 경기였어. 나는 주저앉은 채로 숨을 고르는 상대편을 생각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밤의 비행기는 푸른 바다에서 해수면 위로 몸을 뒤집는 고래처럼 우리에게 보인다. 매일 다른 색의 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이고 흩어지고 있다. 버스에서 승객들은 함께 손잡이를 잡으면서 들컹거리고, 승용차를 모는 운전자는 차창에 빗방울이 점점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편의점에서 검은 봉투를 쥔 손님들이 줄지어 나오지. 돌아보면 옆의 사람이 없는, 돌아보면 옆의 사람이 생겨나는, 어느새 나는 10년 후에 상상한 하늘 아래를 지나고 있었다. 쉬었다가 펴는 손에 빛은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었다. 보고 있지 않아도 그랬다. 내가 지나온 모든 것이 아직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가야만 했다. 자, 이것이 2021년 신춘문예 조선일보로 당선된 작품입니다. 단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복잡한가요? 그렇죠. 복잡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참 세상은 단순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가 세상이 단순하단 말이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세상은 단순합니다. 그 단순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이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연은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에 우리는 자꾸만 의미를 부여하고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복잡해지지요, 인간은.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장정일이의 우리는 우연에 받쳐진 세대다, 뭐 이런 시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린 필연이냐, 뭐 이 세상을 살면서 필연이냐, 일어난 모든 현상이 필연이냐 아니면 우연이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시는
아마 우연에 기댄 세대다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 마음을 기울여서 이렇게 읽어보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해도 그건 보이지 않는 거리의 초약돌처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어떤 일에 봉착이 되면 별일 아닐 거야 또는 큰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의 별일 아니야 라고 하는 바람과 큰일이야 라고 하는 그 호들갑 사이에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일어날 일이고 흘러갈 일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별일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건이라든가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축소하거나 하는 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어난 사건의 의미는 축소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다만 내가 별일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행도 그렇습니다. 작은 감기야라고 말해도 창백한 얼굴은 일회용 마스크처럼 눈앞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불행이겠죠. 감기라고 하는 것,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이 누군들 아픈 것을 겪고 싶지 않겠지요. 그래서 애써 의미를 축소합니다. 작은 감기야라고 말해도 그 감기는 작다 크다와의 관계 그 의미와 관계없이 그냥 있을 뿐입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사라져 주기를 바라면서 작은 감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때가 되어야 그 감기는 물러가지 않습니까? 저도 1년에 한두 차례씩 감기를 앓곤 합니다만은 어떻게든지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떻게든지 그 아픔을 또는 고통을 좀 들어보고자 병원도 찾고 또 뭐 감기에 좋다고 하는 뭐 생강차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하지만 아마 조금은 도움을 받나요? 그렇지만 그 감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스스로 또 평정이 되고 물러가는 것이 감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화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아침에 눈병이 걸렸고 볼에 홍조를 띤 사람이 되었다가 대부분의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인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눈병이 걸리고 볼에 홍조가 띄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고민이 되거나 하죠. 근데 그 역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지나갈 일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관련된 모든 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침소봉대한다고 하나요? 작은 일에도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인가요? 생각의 바로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걸어오는 사람처럼 우리처럼 살아가다가 죽고 만다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딜레마 같은 걸 좀 갖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병이 들더라도 그냥 방치하란 말이냐? 그러다가 병이 악화가 돼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병원을 이렇게 찾아가면 의사들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의사가 고치는 병은 20%나 되나요? 20%? 약물로 우리가 치료하거나 고친다는 그 자체는 아마 의사들이 이구동성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듣는데요.
의사들의 조력이란 것은 20%. 그 다음에 그 약물의 영향에 의해서 조금 완화되거나 개선이 되는 경우가 한 30%라고 한다면 50%의 확률은 그냥 그 병은 나를 거쳐갈 뿐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잘못하면 아마 전국에서 볼때처럼 저를 또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실 텐데, 제가 의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도 역시 전체를 포괄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자연 치유가 되고 또 내 몸에 스스로 면역력이 생겨서 그 병을 이겨갈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나의 주관적인 의미를 너무 침소봉대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이 화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말끔한 아침은 누군가의 소독된 병실처럼 오고 있다. 말끔한 아침 내가 바란다고 해서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일은 아주 불길한 아침이 올 거야, 이렇게 바란다고 해서 그 아침은 불길하게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길하다, 말끔하다라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나의 자의적 의미 부여입니다. 자연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흘러오고 흘러갈 뿐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당면한 문제도 또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일에 이렇게 당면하면 그 일을 견디는 사람이 있고 또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견뎌내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견뎌내지 못하면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기질적인 차이가 있고 있겠죠.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아마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세상이라는 걸 견뎌가면서 해보니까요, 인간이 견디지 못할 일은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예외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 일이 내 인생의 전반을 무너뜨릴 만큼 큰 일이었나는 듯이 그렇게 나는 또 견디고 살아있더라고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갈 테고. 저녁 해가 기울 때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고 감자튀김을 먹는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보며 말한다. 정말 끝내주는 경기였어. 자, 축구 경기를 보는 그 순간은 축구 경기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축구 경기를 보지 않을 그 전 시간대는 고통스러웠고 또 나름대로 그 시간대에 당면한 문제가 있었을 테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모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축구 경기를 보고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저앉은 채로 숨을 고르는 상대편을 생각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화자는 이 부분에서 아마 인생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이분이 그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5년생이니까 아마 굉장히 젊은 친구네요. 젊은 친구인데 견디면, 또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가면 또 다른 일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나는 주저앉은 채로 숨을 고르는 상대편을 생각해요. 그럼 주저앉다라고 하는 그 순간만큼은 좌절이라든가 고통이겠죠. 그렇지만 그 선수는 반드시 또 일어나서
축구장이라는 필드를 또 힘차게 뛰어다닐 테고 언제 자기가 주저앉았던가라고 하는 그 기억조차 희미해져서 견뎌 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밤의 비행기는 푸른 바다에서 해수면 위로 몸을 뒤집는 돌고래처럼 우리에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위에서 바라보면 또 위에 어떤 형상이 어떤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남겠죠. 옆에서 바라보면 또 옆에 형상으로서의 그 이미지가 남을 테고요. 이 화자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의 비행기는 푸른 바다에서 해수면 위로 몸을 뒤집는 돌고래처럼 우리에게 보인다. 우리는 밑에서 어떻게 되나요? 하늘 위를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의 밑면을 보고 있으니까 이미지가 돌고래가 몸을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바뀐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아주 젊은 친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하군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세상은 일관되게 나의 의지와 나의 의식과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요?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얘기가 금방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은 붉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검은 색깔의 세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일 다른 색의 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이고 흩어지고 있다. 매일 다른 색깔로 물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대 사회가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이죠. 그 이념이라고 하는 문제, 더 크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 당대 사회에서는 더없이 또는 기필코 필연코 그것을 해내야 되는 어떤 그 숙명 같은 일로 여겨지지만 그 당대가 사회가 지나고 세계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왜 그랬던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수다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념이라고 하는 문제에 모이고 또 흩어지고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문제에 모이고 흩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군요. 이 젊은 친구가. 벌써 젊은 나이에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통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좀 배워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버스에서 승객들은 함께 손잡이를 잡으면서 덜컹거리고 그렇습니다. 한 통 속에 있으면 좌로 기울어지면 한꺼번에 다 좌로 기울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버스 밖에 있으면 기울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한 통속이라고 하는 그 당대 사회가 당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입니다. 또는 관심이죠. 그럼 거기에 모두가 휩쓸려서 덜컹거리고 흔들립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흔들리고 좌로 기울고 우로 기울고 이렇게 할 겁니다. 승용차를 모는 운전자는 차창의 빗방울이 점점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요. 편의점에서 검은 봉투를 쥔 손님들이 줄지어 나오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버스 안에서 한 통속 안에서 좌로 또는 우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승용차를 탄 사람은 자기 승용차 안에서 앞 유리창에 점점이 돋아나는 그 빗방울을 보고 있을 뿐이고 또 편의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나올 뿐인 거죠. 그렇게 세상은 돌아갑니다. 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도대로, 나의 의도성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내 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또 상대도 상대의 생각을 가지고 옳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엇이 옳은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들여다보고 있는 세상에 대한 평가니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좀 경청할 필요도 있고 또 내 생각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 돌아보면 옆의 사람이 없는, 돌아보면 옆의 사람이 생겨나는, 없다고도 생겨나고요, 생겼다고도 없어집니다. 있어야 되는 것은 꼭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것은 꼭 없어야 된다는 법칙이 없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새 나는 10년 후에 상상한 하늘 아래를 지나고 있었다. 상상한 하늘 아래를 지나고 있었다. 쥐었다가 펴는 손에 빛은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었다. 보고 있지 않아도 그랬다. 당위성이죠. 세상은 빨간색으로 시작해서 빨간색으로 끝나야 돼. 또는 검은색으로 생각해서 검은색으로 끝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쥐었다가 펴는 손에 빛은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었고요. 내가 어떤 제스처나 흉내를 내더라도 빛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대로 흘러갈 뿐인 거죠. 그래서 보고 있지 않아도 그와 같았다, 그랬다는 거죠. 본다고 바뀌고 보지 않는다고 안 바뀌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것이 아직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가야만 했다. 그래서 내가 지나온 모든 것이 아직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자는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관점이겠죠. 그런 관점에 대한 어떤 자기 확신 같은 걸 있습니다. 빨간색이야 검은색이야가 아니라 세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빨간색도 되고 검은색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와의 약속인가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 뭐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단순하지 않은 마음이 아닐까요? 이 단순하지 않은 마음이 왜 단순하지 않는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작은 일에도 자기 자신이 부여하고 있는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늘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자신만의 의미를 자꾸만 부여해서 대상을 또는 자기를 그 세계를 자기 의도대로 자꾸만 꾸며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욕구에 대한 일종의 비판, 이런 시가 조선일보로 당선된 강우건 씨의 단순하지 않는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매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한 20분, 길면 한 2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이 한 편의 시를 모두 다 디테일하게 또는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해 내기란 제한된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근데 아마 큰 줄거리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지평에 조금
이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신청회 당선작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